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시장이 정말 새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 아주 조금씩 좁혀나가고는 있지만 양대 시장 지금 여전히 1%대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더욱더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볕들날 있는 테마들은 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도 이수범의 주문현답이 또 종목 상담과 공략주로 여러분들의 이 지치고 멍들어 있는 계좌 다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치료해 드립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벌써 방송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달 방송 특집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오늘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도 잘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잘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가 방송을 벌써 같이 한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시장이 정말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수범의 주문연답 공략주들이 참 든든하게 우리 계좌를 지켜줬는데요. 이 공략주들 움직임 저희가 잠시 후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또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은행주 호실적 발표에도 지지부진. 이유는? 넘버 2. SK 예스파워테크닉스 인수 이유는? 네, 오늘의 빅 이슈 2개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주 데이였었죠. KB, 또 하나, 신한, 또 우리 이렇게 4대 금융지주가 줄줄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워낙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금융지주 내 은행들 실적이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전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SK가 국내 유일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업체 예스파워테크닉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업체인가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자, SK가 대체 왜 인수를 한 건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SK 사업 밑그림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가 이제 호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도부터 금융주를 이제 매집하기 시작해서 뭐 물론 좀 성과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일단 실제 수치를 놓고 좀 보자면 신한은행, 그러니까 신한지주라고 할게요. 신한지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9조 정도의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가 똑같이 1.9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역시 8,500억 정도의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실적이 뭐 중요한 부분보다는 사실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더 괄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략 10에서 한 20% 정도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현재 연체율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스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 관련된 이제 금융주에서 연체율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거 충당금도 너무나 많이 쌓아놓지 않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부실 채권으로 위험성이 더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수치를 놓고 보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율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연체율이 지금 0.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도 연체율이 이 정도 수치가 유지된다는 점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업계에서 그나마 이제 당국이죠. 금융당국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충당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충당금을 더 쌓아주세요. 라는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금융주들이 배당을 많이 못 늘렸어요. 이거 왜 그랬죠? 금융당국이 배당 많이 하지 마라. 너네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이거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니야. 내년을 위해서 더 쌓아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 배당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리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 많이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고배당 올해부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대비했을 때에는 충당금이 한 3배 정도 요율상 한 3배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 추세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충당금을 더 적립을 해야겠지만 현 시점부터 벌써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9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되죠. 자, 이 시점부터 이제 또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거 종료가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실 채권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자, 이건 누구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결과이긴 합니다만 사실 9월 달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제가 예상했을 때 한 차례 아주 많으면 정말 2차례 정도 인상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것까지 감안을 해도 갑자기 부실 채권율이 갑자기 크게 치솟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들도 참고하고 제가 보다 보면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가끔 지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사실 23년도, 24년도에도 조금씩이라도 연간 뭐 5%, 10%씩이라도 성장을 합니다. 그에 따른 배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가가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신주 보셨죠? 실적이 올라가면서 배당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주가가 산정됩니다. 너가 배당이 지금 5%니까 주가는 이만큼 더 올라야 돼.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를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을 높게 줄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더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을 기고 있는 지금 신한지주는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만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보유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가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1,200억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됐죠. 자,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가 도대체 왜 인수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SK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지분을 일찍이 지분을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후에 아예 최대 주주로서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SK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지분 5% 10% 투자할 기업 아니다. 이 정도 인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전격적으로 최대 주주로서 아예 회사를 가져올 생각, M&A까지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지분 어느 정도 투자했다는 걸 봤을 때에는 추후에도 굉장히 경영권 인수할 수 있고 관련된 사업을 더 M&A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그것이 지금 예스파워 테크닉스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력 반도체 쪽은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SK 자회사입니다. 지금 비상장인데 앞으로 상장할 거예요. 한 4조에서 한 6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실트론이 상장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전력 반도체 이제 그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예스파워 테크닉스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예스티, 이걸 가지고 있었던 예스티는 신성장 동력 잃어버렸다라는 소식 때문에 제가 아까 오전에 봤을 때 26% 정도 빠졌었는데 하한가 같네요, 지금 결국.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그린 수소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왜 그랬냐면 예스티 입장에서 이 전력 반도체 쪽은 투자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조 단위의 그런 투자 금액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스티 지금 시가총액 1,780억입니다.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져왔고 앞으로는 SK가 전력 반도체 쪽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좀 좋은 예상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금융주들 지금 현재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곤 있지만 기다려본다면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 지금 전력 반도체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만큼 SK가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질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자,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쉽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공략주 미리 포트 안에 담아둬서 아주 참 든든한 상황 보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들의 공략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의 픽, 수익률 탑5 종목들. 자, 코스모신 소재 지금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성장 전망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코스모신 소재 지금 현재 수익률 53%대 기록하면서 수익률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해화학이 46%대 수익률로 코스모 신소재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넥스틴, 오늘 삼성증권 보니까 목표가 상향하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우리는 미리 담아뒀죠. 자, 넥스틴 벌써 16%대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대동과 파워로직스가 바짝 쫓고 있는데요. 대동은 15%대, 파워로직스는 13%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도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에 하이트진로 홀딩스 공략주로 제시해드렸고요. 어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추천주로 저희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분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문연답이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자, 이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 정말 요동을 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되게 좋은 침대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게 다 이 공략주들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을 미리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둔다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자,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자, 저희의 이 수익률 탑5 종목들 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볼 수 있는지 중간 점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부터 파워로직스까지 이 수익률 탑5 종목들 전문가님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수익률 탑 1부터 5까지 종목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해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2차 전지는 주도주 섹터로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IT 반도체 쪽으로는 넥스틴을 추천을 드리면서 반도체 쪽이 하반기 그리고 빠르면 뭐 4, 5월부터 충분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곡물류 상승 파동에 따라서 이 종목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높은 남해화학과 대동을 좀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도 이제 수익을 좀 한 차례 더 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데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폐배터리 테마가 계속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테마주로서 부각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이후에 재료성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크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결과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짜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종목 하나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뭐 종목 하나를 무조건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한 종목이 빠질 수 있고 다른 한 종목이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만 여기서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락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아직도 추세가 괜찮고 향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난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꾸준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역시나 뭐 지금도 뭐 목표 주가 상향하는 레포트들이 줄지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힌트를 드렸죠. 6만 원 정도 제가 주가 갔을 때 뭐라고 했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절반 차익 실현한다라는 힌트를 정확하게 드렸죠. 그 이후에 물론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 내가 먹을 건 어느 정도 먹었다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확보해두고 이 현금을 가지고서 지금 혹시나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서 떨어진 종목은 없는지 이것들을 이제 사기 위한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미리 현금을 확보해놓으면 이런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쪽으로 지금 증설 쪽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 해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미리 저점에 잡지 못했다면 5만 원 갔을 때 다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6만 원 가기 전에 다 팔았을 겁니다. 근데 저점에 매집을 잘 해놓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느긋합니다. 왜? 아직 이거 좀 빠져도 내가 수익률 35%인데 더 빠져도 30%인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평가된 것들 정말 잘만 매집을 해놓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 2개월 뒤에 아주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고요. 자, 그래서 주도주 섹터로서 딱 하나 잡아드린 게 또 코스모 신소재. 자, 넥스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 오늘도 보니까 아까 최슬기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먼저 주목을 했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자, 더 보실 분들은 자, 어떤 것들을 더 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화권 매출이 계속 수주 잡히고 있죠.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주 잡히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동안 다 반영된다니까. 그럼 다 반영되면 우리가 상반기 실적 확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상반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넥스틴 같은 종목들은 사실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주가가 더 눌린다. 이렇게 지금 차트처럼 쭉쭉쭉쭉 눌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점 매수한 대로 역시나 고점 76,500원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종목이라 좀 확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말씀드린 이제 곡물류 상승 파동에 따른 대동과 남해화학 이제 두 종목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매수할 때 언제입니까? 제가 매수할 때 요럴 때 매수하죠. 요럴 때 차트 지지부진할 때 이미 이전에 장대 양보 한 번씩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움직이겠구나. 이걸 이제 감을 잡고 이렇게 쭉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크게 올랐을 때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지부진할 때 요때도 한 번 있었고 자, 요때도 그렇죠? 요때도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지지부진할 때 그리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때 이거 좋아질 게 뻔한데 하락할 때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횡보할 때 우리는 이수범의 주문 현답을 보셨다면 당연히 기회로 포착하시고서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분석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부진할 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요럴 때 사시든 이럴 때 사시든 이미 이렇게 쭉 급등 나왔을 때 가장 최고점에 잡으시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할 때 매수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포착이 될 수 있고 지금 주도주 섹터가 조금씩 변해가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저한테는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맞춰서 또 포트폴리오를 또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노란 톡방에서 가끔 올라오는데 30%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볼 때마다 아니 왜 저점에 드릴 때 안 사고 지금 이제 다 올라가니까 매수를 희망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더 하려는 심리 더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결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하셔선 여러분들 정말 맨날 제가 종목 진단 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항상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쫙쫙쫙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시세가 올라갈 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 박앤세일. 여러분들도 마트 가셔서 무조건 박앤세일 찾으시고 세탁기, 냉장고 하나 사시더라도 하이마트까지 가셔서 30% 할인하는지 여기 신혼부부 할인하는지 다 알아보고 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좋은 기업을 잘 발굴했으면 이거를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잘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점일 때 드디어 이제 분할 매수 시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부터 서서히 매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곡물류 가격 파동 나오기 때문에 경농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조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전 마진을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40% 넘는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지금 불과 1개월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제 방송을 잘 보시고 그리고 투자 관점을 잘 보셨다면 이 투자 관점이 맞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물론 손절하는 종목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수익률을 크게 펌핑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방송할 때 항상 제가 방송하면 희한하게 급락장이 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위기가 한번 왔었고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오든 시장이 상승이 나오든 그 안에서 내가 기준점을 잘 잡고서 분산 투자 잘 해놓고
분할 매수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힌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 이런 부분 노란톡방에서 계속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투자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드릴 뿐만 아니라 매매 기법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점 그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죠.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1시간 동안 아주 목에 피가 나오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서 잘 배우시면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좀 확신합니다. 아,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마음 이해 못하는 그런 걸까 싶었어요. 저는 막 오르는 종목 사야 될 것 같은 그 불나방 같은 마음을 알겠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왜 그러시는 거지? 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지금 상처가 올 뻔했는데, 자, 그래도 저도 이수범의 주문연답 같이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 미리 내가 챙겨둔다라는 이 즐거움을 좀 같이 누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공략주 보시면 이유 없이 담겨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다 지금 이제 앞으로 시세 분출을 할 종목들 우리는 미리 먼저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즐거움 누리고 싶으신 분들 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은요.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톡에 이렇게 문의 남겨놔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문의 주셨는데요. 34,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5%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GS 리테일 지금 현재 28,1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GS 리테일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GS 리테일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님 GS 리테일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GS 리테일 매수하셨던 이유가 아마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을 해서 이제 주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그래도 좀 호전되는 기미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펀더멘탈을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차트는 그 다음입니다. 예, 차트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부터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작년도 실적이 9조 7천억 정도 매출액에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가 나왔네요. 20년도에 비해서는 역시나 한 2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거 좀 체크가 되시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들은 지금 매출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또 홈쇼핑 쪽으로 또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실적은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증권가 시각들을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3천억대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하면서 좀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들이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물론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 써낸 것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더 과도하게 좀 써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이 컨센의 미달하는 실적이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볼린저를 되도록이면 깨지 않고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들이 좀 연출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대로 요 정도 구간에서 3만 원대는 계속 지켜줬었던 주가였는데 여기서 이제 3만 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지금 2만 8천 원까지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긴 해요. 저라면 사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 될까? 성장세를 내가 업고서 엄청난 신성장 동력을 깔고서 볼만한 모멘텀이 있을까를 봤을 때에는 크게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좀 짧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애널리스트 레포트대로 뭐 4만 원대까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 이것 말고도 너무나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예전에 이제 밴드선이었던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하는 관점을 많이 좀 가져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걸 좀 감안을 했을 때에는 32,500원에서 37,500원 사이에 정리하시는 방향. 그러면 지금 GS 리텔 34,000원에 15% 정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32,500원부터 분할 매도해 나가겠죠. 저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실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차라리 지금부터 앞으로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질 것들도 많은데 굳이 GS 리테일 안전하게 깔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GS 리테일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GS 리테일 지금 그냥 막연히 포트폴리오 안에 묵혀두는 게 딱히 정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GS 리테일 32,500원 선부터 분할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자, GS 리테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종목 채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코세스 들고 계시네요. 17,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코세스 뭐 지금 플렉서블 OLED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3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세스 지금 현재가가 1,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전문가님 코세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반도체 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사실 수주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수주를 계속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출액이 분기별로 얼마나 집행이 될지 그리고 하반기에 될지 상반기에 될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수치를 놓고서 상반기에 주가가 조금 더 세야겠다 아니면 하반기에 주가가 더 세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제가 한 30분 정도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 분석 보고서든 전자공시 다트에서 제가 분기 보고서 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원래 말씀드린 게 가장 좋은 의견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업종에서 나오는 것들로 봤을 때에도 앞으로 좀 실적에 좀 호전되는 기미들이 좀 나와질 여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업종만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뭐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역시나 이제 기관계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외국인 기관 이렇게 중소형주에서 외국인 기관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중소형주라 그래요. 그렇죠? 중소형주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거의 물량 안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놓고 보자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서 투자했었던 개인 투자자 역시 조금 어느 정도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조금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굳이 121선까지 갈 이유가 없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000원대, 11,000원대 주가는 무조건 유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17,000원 정도시면 이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 정도죠. 지금 최고점이죠. 최고점이 17,350원인데 지금 17,000원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또 가장 좋다 할 때 이제 잡으신 거기 때문에 역시나 테마를 뭐 이런 섹터를 기다려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려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무리 제가 이제 높게 써드려도 사실 13,000원 이상 써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반도체 좋아요. 반도체 장비하고 뭐 디스플레이 뭐 하는 것들 좋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진짜 OLED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LCD 쪽 하는 데들은 지금 다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CD는 버리고 OLED 쪽 집중한다면 좋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쪽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어제도 밤 한 10시까지 좀 분석을 했는데 자, 그때까지도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잡아야 될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코세스가 매력적인 기업이냐? 를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에는 좀 아쉬운 면모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산정하게 된다면 업종의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코세스 역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로 써드려도 13,000원, 14,0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코세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코세스 디스플레이와 함께 반도체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수범 전문가 계속 이제 하반기 좀 다가오다 보면 이제 반도체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종목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런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코세스의 매력이 그렇게까지 있는지는 솔직히 지금 확신이 잘 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높게 저희가 책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매수를 17,000원에서 하셨는데 일단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에 지금 들고 계신 비중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3768님이 문의 주셨는데요. 나이스 들고 계시네요. 16,5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나이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나이스 정보통신 또 나이스 평가정보의 지주사죠. 은근히 종목 상담하다 보면 지주사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이스 지금 현재가가 16,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전문가님 나이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이스는 이제 지주 회사이고 이제 자회사로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정보통신, 뭐 한국전자금융 등 다수의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지주사들 많이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신데 자, 지주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면 앞으로 25년까지 지주사들이 재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모든 지주사들이 다 재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투자 지주사라든가 SK같이 투자 지주사 혹은 배당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사에 대해서만 차별화된 주가가 이제 앞으로 랠리 양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나이스가 그것에 해당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투자 지주사 목적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을 반드시 이제 흡수 합병하거나 아니면 M&A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스가 조금 좀 미미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이제 배당 수익률이 1.3%, 2%, 웬만한 뭐 제조업체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죠? 아무래도 지주사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물론 지분법 평가이익이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이익을 가지고서 같이 좀 배당을 좀 고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배당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계점은 이렇게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만 놓고 봤을 때에도 월봉상 굉장히 크게 재미없죠. 2015년도부터 약 5년, 7년이네요. 7년. 7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 보이시죠,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주사에 대해서 뭐 특이점이 없어요. 그죠? 지금 오히려 할인율만, 자회사에 대한 할인율만 듬뿍듬뿍 안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뭐 고배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M&A 행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한국의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기업들을 탄생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좀 하나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가 앞으로 배당을 늘릴까?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경영진, 임원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차별화될 거예요. 하다못해 주가 지금 16,000원이잖아요. 만약에 배당을 5% 이상 준다.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주겠다. 현금 흐름에 내가 30%를 무조건 배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주가 3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나이스는 그만한 종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회사들도 너무나 빵빵하고 실적들도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그대로. 하지만 이것을 깨낸다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가 주주 제한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 주주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주주 제한을 한다는 등 이렇게 그런 행보들이 좀 나와서 만약에 앞으로 고배당 할게요 라고 하게 된다면 4, 5% 배당만 주더라도 주가 3만 원 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파급력이 있는 종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비중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혹시나 지주사를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다른 지주사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그 힌트를 SK 쪽에서 제가 드렸죠. 그래서 한국의 버크셔 해더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투자 지주사로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배당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매년 1% 이상을 내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25년까지 발표한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나이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름은 나이스인데 아직까지 나이스한 상황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지주사를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정말 힌트 제대로 드렸었죠. 방송 다시 보기 해보시고 이거였구나라고 꼭 캐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이스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659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산 퓨얼셀 들고 계시네요. 53,500원에 4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두산 퓨얼셀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은 대규모 수주 공시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6,0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53,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S 퓨얼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오늘 호조를 보이는 건 사실 정부에서 이제 또 발표를 했죠. 이제 수소 쪽에 관련해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연출이 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호전적인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쪽은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이 사실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코라는 기업도 SOFC라고 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개발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발전용 연료전지 쪽은 지금 두산 퓨얼셀이, 가정용 연료전지 쪽은 S 퓨얼셀이 양분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올 만한 아직 모멘텀이 좀 적다 보니까 25년, 30년까지 내다보시고서 투자하시기엔 정말 좋은 기업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작년도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매출액 4,600억에 260억 나오던 회사가 3,800억, 180억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은 쭉쭉쭉쭉 계속 늘어만 나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는 아니구나 라고 시장이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하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약 영업이익 430억 정도 돼요. 최고치를 일단 쓰긴 썼습니다. 자, 만약에
분기별로 실적이 여기에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 자, 이후에 야, 이거 이제 계속 늘어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대세 상승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할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애널리스트 전망치도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 관련해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와 마찬가지로 2027년, 저는 27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27년까지 계속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쪽은 정말 두산퓨얼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보다 10배 이상이 큰 게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입니다. 이건 한번 그 도표라든가 이런 거 다 찾아보세요. 제가 다 외우고 있는 수치여서 하여튼 이런 걸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산퓨얼셀 괜찮은 기업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4년도까지 영업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순간 그게 이제 올해가 아마 딱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의 정말 분기별 실적이 컨센서스에 딱 적합한 혹은 그에 상향하는 실적이 발표되게 될 경우 굉장히 주가가 파급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장기 투자죠. 그죠? 이걸 뭐 스윙 투자로 한다. 좀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로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만한 주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주가 지금 53,000원대 뭐 이렇게 해서 들고 계신데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강하게 확신해 드릴 건데 장기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유를 좀 늘려 놓으셔야 돼요. 2, 3년 정도 장기 투자했을 때 내가 손실 볼 종목은 아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 볼 거 아니에요. 절대 차트 볼 종목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계속 기업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오늘도 뭐 일단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이런 실적들 확인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배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시에는 지금 매수가까지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하나라도 더 봐주려고 하셨는데 꼼꼼히 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공략주 우리가 또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죠.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의 지친 마음 다독여 주실 건가요? 자, 오늘 이제 공략주를 제가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봤었는데, 자, 공략주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바이오주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셀트리온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이 2% 정도 강세가 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셀리버리와 같은 정말 아직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상승세가 어제부터 꾸준하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양쪽 이틀 시장 만에 한 30%가량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올릭스 2.7%, 이 하락장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3.8%, 옵티팜이 3.9%, 결국 지금 바이오주 랠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월 방송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시원하게 좀 오픈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노란톡방 입장을 말씀드리느냐 1차, 2차 매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매수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리딩이 좀 중요한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1개월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했었던 추천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아마 시간 딱 맞춰서 한번 드려볼 예정이니까 한번 잘 체크하셔서 부담 없이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바이오주 정말 많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야기만 듣고 어떤 종목일까 너무 궁금한데 자,
그게 대체 어떤 종목인지는 노란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야 되겠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손절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